제가 순유치원을 만나게 된 동기는 이제 구리버리지 원장 10년을 하는 동안 한 5년이 지나면서부터 제 안에 회의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바른 교육인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 개성이 강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지금도 생각하는 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장할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꼬집고 깨밀고 다른 친구 괴롭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있다가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 교육이 문제점이 있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계속 찾았어요. 그냥 저 혼자 제 마음속으로 다른 길은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정말 저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원장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순유치원 설립자 원장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벅차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서 원감 선생님을 두고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내 길을 찾았어. 그랬더니 원감 선생님, 또 원장님 어디 가서 뭘 듣고 오셔가지고 이러시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순유치원을 처음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어린 아기한테 걸어가는 발자국을 하듯이 정말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했어요. 일단 선생님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희는 밖으로 매일 나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났는데 가장 효과가 보여진 그 아이들은 장애 아동이었어요. 장애 통합이었거든요. 소아마비로 다리를 쩔룩거리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걸으면서 처음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점점 몸의 균형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오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표정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유치원은 비장애아보다 장애아동한테 이게 너무 절실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리버리집에서 3년을 거의 임상 실험을 하고 나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제 비인가 순유치원 꿈땅 자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꿈땅은 꿈이 자라는 땅.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자라게 해서 멋진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꿈땅이라는 이름을 제가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꿈땅에 초대 원장으로서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집집마다 그 가훈이 있어서 뭐 몇 대 할아버지가 쓴 가훈이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꿈땅에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꿈땅 글씨를 한번 써볼까? 그리고 크레파스로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이렇게 쑥쑥쑥쑥 그냥 연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색깔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해놨는데 저 혼자 볼 때는 안 이뻤었는데 선생님이 오더니 어머 원장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그거 어제 내가 썼어 그랬더니 너무 이뻐요. 그래서 지금도 차에 이대로 크게 글씨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18년이라는 꿈땅 교육기관을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아이가 밝아지고 행복하고 매일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중에 원장님 대안학교 만들어주세요. 같이 대안학교 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만들지는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대안학교를 만들고 어떤 대안학교로 앞으로 가야지 미래지향적일까? 지속 발전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행을 가보자. 막연하게 그냥 직감이었어요. 저의 직감. 그래서 쭉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행을 매달 20일 교육 일수에 열흘은 그 아이들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졸업할 때 올레길 완주, 4대강 자전거길 완주, 한라산은 매년 등반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아이들로 키워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작년 겨울에 꿈땅 3기 졸업한 아이 중에 굉장히 친밀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그랬는데 훈련 힘들지? 그러고 전화했더니 아니요. 꿈땅에서 놀 때하고 같아요. 아, 그 소리를 듣고 이야, 숲에서 노는 게 군대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아,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숲이라는 것은 저는 어제도 아이들 사진을 찍으러 길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숲이 너무 예쁘거든요. 새싹들이. 그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서 아, 부럽다. 그랬어요. 아, 부럽다. 제가 꿈땅을 만들어 놓고 꿈땅을 오는 아이들이 매일 제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꿈땅 18년을 해보니까 아, 이런 점이 아이들한테 중요하구나. 교사는 이거를 지켜야 되겠구나. 아이들은 이런 교육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나들이에서 이것을 깨달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 머리 안에서 막 둥둥둥둥 떠다니던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단어들을 마침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꿈땅에 1년 동안 와서 실용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이 꿈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봐가면서 학술적으로 아주 멋진 논문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논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보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는 실내에 있을 때는 잘 느낄 수가 없었던, 저도 느끼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숲에 가서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